네. 일단 보통 이제 그 책을 집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구글 닥스 이용을 해서 그 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죠? 댓글을 적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집필을 이제 세 번째 하는데 그 출판사는 두 군데 지금 일단 컨택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내용이나 아니면 특이한 내용, 이슈화 될 만한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책 집필을 할 때 이 기능을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멀티모달 LLM으로, 바로 주제를 넘어가면, 일단 저희가 집필자가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왜냐면 책 집필을 혼자 2명, 3명이 하기도 힘든데 9명이 하는 거는 진짜 대형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이거를 분량을 나누기도 그렇고 나중에 인쇄를 배분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AI 백엔드 개발자 가이드를 9명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마무리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메인 리더가 하드 캐리를 해야 이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직장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으로 했고 바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 파트를 일단은 멀티모달 LLM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QN에서 그런 OCR이나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좀 됐죠, 되기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미나이나 아니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지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로서 사실 그거를 그냥 이용하기에는 약간 좀 공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거 뭐 공부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뭔가 모델을 파인튜닝 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LLM 쪽은 좀 많이 했지만 비전 쪽은 또 경험이 없어서 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공동 GP를 구하신 분들은 다 비전 처리 쪽 전문가예요. 여기 혹시 비전 쪽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로 결국은 가려면 비전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거나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집필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하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저는 배우고 싶어서 했고요. 제가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 너무 현실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 넉넉하게 마음 편하게 책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메인 작가로 하니까 이거는 제 책임감이 막 달려 있으니까 막 명절에도 집에 가족들한테 욕 먹으면서도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공부하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책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 구성을 할 때 저는 아무래도 LLM이니까 그러니까 비전 처리가 부족하니까 비전 쪽을 좀 뭔가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책 구성을 파트 2, 파트 3 쪽 보면 비전 처리 쪽을 조금 앞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 중에서 산업 현장에 하시는 분이 있어서 파트 2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지 쪽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 처리 이런 식으로 앞에 했었는데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멀티모달 LLM인데 너무 비전 처리 쪽 하는 게 좀 너무 멀티모달 체계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서 지금 들어와신 분 중에서 유정환님, 정환님 계신가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리가 잠깐만요.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킬게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환님께서 이제 정환님은 일단 참고로 3D하고 멀티모달 LLM 쪽 이제 전문가시고 사실상 제가 처음 구성을 할 때 저희 쪽에 이제 전문가로 수용님 오늘 갑자기 바쁘시다고 못 와주셨는데 서울대 이제 석사 졸업하시고 이제 지금 현재 LLM 쪽 멀티모달 LLM 쪽 하시는 수용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구성을 이제 정환님이 구성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바꾸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화면 네,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풀을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이토치 멀티모달 LLM 실용 가이드의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게 된 유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책 집필은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일단 앞서서 남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계획안이 있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공유 드렸고 이거를 이번에 커뮤니티에도 공유 드리고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 듣고 하면은 앞으로 책 집필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남규님이 원래 하셨던 기존 계획안은 앞서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거 보고 느꼈을 때 뭔가 제목은 파이토치 멀티모달 LL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멀티모달 LLM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좀 포커싱이 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점을 기존 계획안에서 좀 그런 부분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존에 계획하셨던 내용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유지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단 책 제목에 맞게 멀티모달 LLM에 초점을 주는 형태로 재기획해보는 게 어떠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경 방향은 이거를 목표로 해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챕터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기존 기획에 있던 것처럼 파이토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처음에 그냥 인트로덕션 느낌으로 하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멀티모달의 간단한 실습도 넣으면은 이제 멀티모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처음부터 뭔가 멀티모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챕터 1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살리되 멀티모달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 다른 책들 구조들이랑 비슷하게 약간 이론이랑 실습 부분이 좀 나눠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기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뭔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실습이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초반에는 좀 이론 위주로 구성을 했고 이 뒷부분은 이제 실습 위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이 뒷부분들은 이제 실습 외에 실제로 서비스할 때 어떤 필요한 팁 같은 걸 넣고 그거 이외에 미래 그 윤리적인 측면이나 법전 측면이나 그리고 미래의 멀티모달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부분은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이론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넣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딥러닝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이때 비전이나 LLM을 둘 다 모르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아시는 분들에게 그 멀티모달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전이랑 LLM에 대한 구조 원리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챕터 2는 비전이랑 LLM 구조 원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NN이나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 어텐션, 그리고 프롬프트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챕터 3 같은 경우는 이젠 비전이랑 LLM 각각은 아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둘이 엮여서 멀티모달이 되는 거냐에 필요한 이론들을 챕터 3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관련된 이론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이나 얼라인먼트 이런 것들 이제 진짜 멀티모달에 관한 이론들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미지랑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있고 3D도 있을 수 있고 소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달리티가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뭔가 인사이트들 그 확장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들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챕터 4 같은 경우는 모달리티 확장에 대한 이론 부분을 넣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단 정환님 전공이 3D시죠? 조금 자기 하시는 일 좀 소개 좀 한번 아, 잠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커리어가 이상하긴 한데 석사는 이제 음성 신원 처리랑 AI로 석사를 전공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현업은 비전 쪽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는 3D CAD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3D CAD에서 AI를 이용해서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사운드로 AI를 시작했다가 그 뒤로는 비전을 위주로 하고 지금 이제 그걸 3D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실습, 기존에 넣어주셨던 멀티미디어 관련 실습, 그러니까 영상 수집, 자동화나 썸네일, 분류, 장면 편집, 이런 것들에 대한 실습을 기존에 기획하신 걸 그대로 여기 실습 부분에 넣고, 이제 산업에 관해서도 초점을 두고 싶다고 하셨어가지고, 산업 응용에 사용할 수 있는 실습 내용을 챕터 6에 넣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 배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넣고, 거기에는 뭐 로라 같은 효율적인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이나 퀀타이제이션 이런 거나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이 챕터 7에 이용해서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멀티모달을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구성이 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8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윤리, 미래 방향에 대한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거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습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은 실습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뭐 영상 수집 자동화나 OCR 이용한 자막 추출, 그리고 클립 같은 멀티모달 이용한 썸네일 분류, 그리고 생성 모델을 이용한 장면 편집, 그리고 멀티모달을 이용한 영상 요약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산업에서도 멀티모달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이상탐지나 품질 검사 같은 거는 보통 비전 모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미지랑 텍스트를 결합했을 때 이것들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실습과 OCR과 LM을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하는 실습, 그리고 도면이 주어졌을 때 이 도면에 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습 내용을 포함하고
이제 3D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기획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책 집필하는데 느꼈던 어려운 점이 사실 멀티모달이라는 게 원래 기존에 딥러닝을 하시던 분들이 보통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책을 주요 타겟층은 어디로 둬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멀티모달이라는 것 자체가 그 리즈닝을 위주로 하는 멀티모달이 있고 그리고 생성을 위주로 하는 멀티모달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루기엔 책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좀 뭔가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책 기획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이토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넣기로 원래는 구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책들을 보면은 그 챕터 1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으로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기본 개념 위주로 뭔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른 책들처럼 좀 더 가볍게 멀티모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트로덕션 측면의 내용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파이토치 부분은 제외시키고 아니면 부록으로 넣든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모달리티가 뭐고 멀티모달은 뭔지 그래서 멀티모달의 유형을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런 걸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속 걸리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딥러닝 책인데 '딥러닝에 대한 기초 이론을 아예 넣지 않는 게 괜찮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기본 이론으로 빼서 한 챕터는 기본 이론의 정말 핵심만 넣어서라도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책 구성은 대부분 리즈닝 모델 위주로만 담고 있는데 사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핫한 건 더 생성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성형 멀티모달을 하고서 이게 멀티모달을 다뤘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생성형 멀티모달을 다루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책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성형 멀티모달도 추가한다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부터 시작해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3D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이론까지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집필 관련해서 이제 수정된 기획 내용과 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공유 드려서 이제 좀 좋은 의견들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희 공동 집필하는 분들 오늘 뭐 어떻게 하다가 많이는 못 오셨지만 일단은 저는 백엔드 개발 쪽하고 LLM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서 승현님 그 공통 저자이신데 승현님도 한번 개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 화면 나오시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지금 여기 화면 저기 보이시는구나. 네. 간단하게만 소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제조업계에서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 만드는 엔지니어링을 대부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는 백엔드로 시작을 했다가 그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점점 이제 그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AI를 많이 공부하게 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약간 참여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좀 더 이론적 베이스를 실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뒷단부터 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화님이나
아니면 지금 저자이신 분들의 뭔가 연구 쪽에 계신 베이스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책을 집필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고요.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의 입장에서 약간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AI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개발을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같이 집필하고 그리고 책이 보면은 이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챕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들을 쓸 때 조금 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녹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저희가 책 집필을 할 때 각 산업에서 아니면 그 저자들마다 왜 멀티모달 LLM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상의를 많이 했어요. 상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일단은 저희 멤버 중에서 그러니까 LG 계열 쪽 연구소에서 멀티모달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대기업에서 그런 쪽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고 각자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명이라서 너무 분산되지 않으면서 뭔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한 분 한 분이 다 모였을 때 굉장히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멀티모달 이런 쪽으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멤버는 9명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구성은 3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알렉스 님이라고 미국의 시민권자이시면서 삼성 SDI 미국 법인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수용님은 멀티모달 LLM 연구를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하고, 현재 스타트업에서 또 그런 연구,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에서 이미지 비전 처리나 아니면 의료 쪽 비전 처리, 이런 쪽을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학구적인 이런 수준은 좀 있지만, 좀 경력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정화님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에 포커싱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경력이 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그런 강점이 있어서 어느 누구 의견을 좀 무시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너레이션 쪽을 넣으면 책이 분량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정화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너레이션 쪽이 있어야 멀티모달 LLM이 아니냐. 왜냐면 최근에 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거의 다 이미지 생성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승현님 한번 의견 한번 다시 한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 아까 이제 정환님이 고민하셨던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고민했던 것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멀티모달이 생성에서도 쓰이고, 그다음에 LLM의 특징을 잘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해결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이제 사실 이론적 베이스가 두 개가 많이 달라서 이제 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책이 그래도 어떤 분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 실은 이제 이 지점은 저희가 이제
이제 정말 조금 더 자료를 모으면서 더 많이 해결이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서 추가로 저희가 모델을 다룰 때 생성을 다룬다고 하면 디퓨전에 대한 이론을 좀 더 많이 다뤄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멀티모달에서도 어떻게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잘 가지고 와서 인베딩을 시킬 수 있는지나 아니면은 그냥 LLM적인 특성, 저희가 어떻게 그 전체 자료의 맥락을 읽고 답변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가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무리까지 정리까지 해야 돼서 그러면 정화님이 마무리 인사 하시고 오늘 좀 끝나는 걸로. 네.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혹시 기존 랭귀지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거 관련해서라도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은 커뮤니티 방에라도 가볍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책집필 처음 시작하고 잘 모르지만 이제 남규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남규님이랑 같이 좋은 책 작성해가지고 커뮤니티 분들한테 뭔가 재미있는 책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 LLM RAG 제가 정말 개인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회사 일도 바빴지만 또 어떻게 또 세영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미더블 오랜만에 해서 너무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듣고 서로 앞으로도 서로 교류하면서 앞으로도 또 한국의 LLM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